서울서 교사로 30년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간 우리 부부의 생활비는 60대의 현실 스토리. 은퇴하면 뭐하고 살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한 건 58세가 되던 해였어요. 서울에서 30년을 교사로 지냈고 아이들도 모두 독립한 상태. 남편도 나와 비슷한 시기에 퇴직을 앞두고 있었죠. 둘 다 건강했고 연금도 조금씩은 받을 예정이니 그럭저럭 괜찮겠지 싶었는데 막상 은퇴가 코앞으로 다가오니 은퇴 후 삶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결심했어요. 이왕 은퇴할 거면 시골로 내려가서 조용히 살자. 서울에서의 빠듯한 생활비, 복잡한 교통, 시끄러운 도심 생활을 내려놓고 자연과 함께 여유롭게 살고 싶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 생활비였습니다. 도대체 시골에서 한 달에 얼마가 들까? 이건 은퇴를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더라고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우리 부부가 실제로 겪고 있는 은퇴 후 시골 생활의 현실적인 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 서울에서의 소비 습관을 그대로 가져오면 시골에서도 망한다. 우리가 처음 내려간 곳은 강원도 홍천 근처예요. 조용하고 공기 좋고 마당 넓은 주택이 있었죠. 그런데 한 달 만에 깨달았어요. 우리는 여전히 서울 사람처럼 쓰고 있었구나. 마트 한 번 가려면 차를 타고 2030분. 그러니 한 번 갈 때 이것저것 사재기하게 되고 택배로는 생필품부터 옷까지 다 사다 보니 지출이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서울에서와 마찬가지로 외식도 가끔 하고 도시처럼 편리한 생활을 꿈꾸니 생활비는 줄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갔어요. 처음 두 달 생활비는 월 270만 원 수준이었어요. 서울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이걸 줄이려면 마인드셋부터 바꿔야 했어요.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자. 2. 직접 해먹고 직접 키우고 작은 수입도 놓치지 않는다. 생활비를 확 줄이게 된 건 세 번째 달부터였어요. 마당에 상추, 쑥갓, 고추를 심기 시작했거든요. 텃밭 농사는 돈벌이가 되진 않지만 장보는 비용을 확 줄여줍니다. 마트에 가는 횟수도 줄고 채소는 거의 안 사게 되니까요. 게다가 우리 부부는 작은 수입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남편은 한 달에 2번 인근 중학교에서 과학실습 자문을 하고 저는 마을회관에서 아이들 독서지도 봉사를 하며 소소한 활동비를 받죠. 많지는 않지만 이게 한 달에 3,040만 원은 돼요. 이런 수입이 생활비에 보태지니 부담이 훨씬 줄었습니다. 결국 우리 부부의 평균 생활비는 현재 월 170만 원 수준이에요. 생필품, 식비, 공과금, 자동차 유지비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지금은 훨씬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돈보다도 시간과 평온함의 가치를 다시 느끼고 있으니까요. 3. 사례로 보는 시골 은퇴 후 생활비 절감 성공기. 사례 60세 교사 부부 월 170만 원으로 여유로운 시골 생활. 저희 이야기죠. 서울에서 30년 교직 생활 후 시골 내려와 직접 재배한 채소로 식비 절감, 불필요한 소비 줄이고 교육 봉사로 소소한 수입. 결과는 서울에서 300만 원 쓰던 소비 습관을 줄여 월 170만 원 생활 가능. 사례 62세 자영업자, 출신 부부, 작은 임대 수익 절제된 소비로 안정. 광주에서 식당 하던 부부는 60세에 장사를 접고 전남 구례로 이사. 월세 20만 원짜리 집에 살며 보증금 일부는 월세 수익으로 돌림. 남편은 공구 수리, 아내는 김치 판매로 월 50만 원 소득. 생활비는 평균 15만 160만 원 선에서 유지. 서울서 못했던 저녁 산책이 지금의 낙이라고 하심. 사례 58세 여성, 홀로 귀촌 국민연금 80만 원으로도 버틴다.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충북 단양으로 이주한 여성. 소형 단독주택 전세로 입주, 전기장판과 군불로 난방비 아끼고 직접 반찬 만들어 먹음. 매달 받는 국민연금 80만 원에 마을복지 일자리 참여로 30만 원 추가 수입. 총 생활비 100만 원 미만, 삶에 대한 만족도는 오히려 높음. 사람 사는데 돈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는 말이 인상 깊었어요. 은퇴 후 시골 생활,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과소비를 내려놓을 수 있는 분, 몸과 마음이 아직 건강한 분.
작은 수입이라도 스스로 만들어 보려는 분.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두는 분. 마무리하며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돈이 얼마나 드나에만 집중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살고 싶은가예요. 시골 생활은 불편함이 있지만 그 속에서 잃어버린 여유와 사람다움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 생각보다 줄일 수 있어요. 서울에서 교사로 30년을 살아온 우리가 증인입니다. 이 글이 은퇴를 고민하는 분들께 현실적이면서도 희망적인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울서 교사로 30년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간 우리 부부의 생활비는 전문가가 전하는 은퇴 후 귀촌 생활의 현실과 준비 전략. 최근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의 45%가 은퇴 이후 삶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요소로 생활비 부족을 꼽았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던 중산층 이상 가정도 은퇴 후 월 평균 생활비 25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현실의 부담을 느끼며 시골로의 귀촌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골로 이주하면 실제로 생활비가 줄어들까? 그리고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할까? 30년간 서울에서 교사로 재직한 부부가 시골로 이주해 직접 살아본 사례를 바탕으로 귀촌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과 생활비 절감 전략을 전문가 시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귀촌 생활이 생활비 절감에 효과적인 3가지 이유. 주거비의 대폭 절감. 서울의 평균 전세가는 3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시골의 경우 전세 5천만 원 이내의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도 흔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 혹은 대출 이자만 줄여도 월 7만 100만 원의 지출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외식 및 소비 패턴 변화. 도심에서는 각종 편의시설과 카페, 쇼핑몰 등 유혹이 많아 무의식적 소비가 반복됩니다. 반면 시골에서는 외식 횟수가 줄고 대부분의 식사를 집에서 해결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식비와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듭니다. 식비는 평균 3,040%까지 절감 가능합니다. 자급자족형 생활 방식, 텃밭 농사, 장작 난방, 계절식품 활용 등 시골만의 생활 방식은 생활비 절감에 크게 기여합니다. 고정비는 물론 변동비까지 낮추는 구조로 실질적인 소비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실질적인 사례 3가지로 보는 은퇴 후 시골 생활비 구조. 사례 1. 서울 교사 부부, 강원도 귀촌 후 생활비 170만 원. 배경 서울서 각각 교사로 30년 근무, 퇴직 후 강원도 홍천 인근으로 이주. 초기 생활비 서울에서 지출하던 월 300만 원에서 시골 초기 270만 원 유지. 절감 전략. 외식 줄이고 텃밭 운영. 생필품은 주기적으로 공동구매. 남편은 중학교 과학 수업 자문, 아내는 독서지도, 봉사월 3,040만 원 소득. 현재 생활비 평균 170만 원. 핵심 포인트 소비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귀촌해도 생활비는 줄지 않는다. 사고방식과 생활 패턴을 먼저 조정해야 한다. 사례 2. 전남 구례의 자영업자 부부, 월세형 주거 부업으로 생활비 160만 원. 배경 광주에서 식당 운영 후 60세에 접고 귀촌. 주거 형태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20만 원. 수입 구조. 남편은 농기계 간단 수리로 월 20만 원. 아내는 김치 반찬 판매로 월 30만 원. 생활비 평균 15만 160만 원. 핵심 포인트 고정 비용을 낮추고 소소하더라도 꾸준한 수입원이 있으면 연금 없이도 자립 가능하다. 사례 3. 단양 귀촌 58세 여성, 월 100만 원 이하로 안정적 생활. 배경 남편과 사별, 국민연금 80만 원 수령. 주거 형태의 단독주택 전세 보증금 3천만 원. 수입 구조 지역, 사회복지 일자리 참여, 월 30만 원. 소비 패턴 직접 요리, 지역 특산물 활용, 난방은 장작 활용. 총 지출 평균 95만 원. 핵심 포인트 단독 생계도 가능하지만 공공 일자리 및 복지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 귀촌을 고려하는 은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체크 포인트. 주거 안정성 확보. 주택 매입보다 전세 혹은 장기 임대가 유리할 수 있음. 노후주택은 유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상태 확인 필수.
의료 접근성. 가까운 곳에 보건소, 중소병원, 응급 대응 체계가 있는지 확인. 만성질환이 있다면 더더욱 중요. 작은 수입 모델 확보. 교육, 돌봄, 마을사업, 텃밭 거래 등 수입 구조 마련. 퇴직 전 자격증이나 소소한 기술 하나쯤은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 현실적인 생활비 계획 세우기. 서울 기준 지출을 그대로 적용하면 위험. 지역에서 가능한 소비 형태에 맞게 새롭게 예산표 구성. 사회적 관계의 재구성. 외로움과 고립감은 귀촌의 가장 큰 리스크. 이웃과의 교류, 동호회 활동, 마을 프로젝트 참여 등으로 정서적 안정 도모. 결론 귀촌, 모든 은퇴자에게 정답일까? 귀촌은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단순한 낭만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소비 습관, 건강 상태, 생활 적응력, 수입 구조까지 모두 고려한 실제 가능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생활비를 줄이는 데에는 분명 효과적일 수 있지만 그만큼 자립적인 생활 태도와 계획력이 중요하죠. 교사로 30년을 지낸 부부도 처음엔 막막했지만 생각과 태도를 바꾸고 생활 방식을 조정한 후에는 한 달에 170만 원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귀촌은 돈이 아니라 삶의 방식의 선택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겐 은퇴 후 최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